요즘 한국 주식시장 정말 뜨겁죠. 그 중심에 있는 네 가지 핵심 테마가 있습니다. 바로 로봇, 2차 전지,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각 테마를 대표하는 소위 말하는 주도주들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보고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대한 인사이트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금 모든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일 겁니다. 과연 현재 시장의 주인공은 대체 어떤 테마들일까? 우리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 차트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죠. 로봇, 2차 전지, 바이오, 반도체. 이 네 가지 테마가 지금 시장의 돈을 그냥 싹쓸이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강력한 네 개의 기둥을 하나씩 아주 자세하게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 바로 로봇입니다. 이 분야에서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종목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문장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투자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재무제표의 숫자로만은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시장의 어마어마한 기대감, 즉 모멘텀이 주가를 움직이는 진짜 엔진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모멘텀 주식을 평가할 때 한 가지 잣대만 들이대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세 가지를 봅니다. 기술적인 흐름, 그러니까 수급이나 차트 같은 거요. 그리고 회사의 기본적인 체력인 재무 건전성. 마지막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뉴스. 이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아주 균형 있게 분석하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합니다. 그래야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자, 스코어 카드를 한번 보세요. 이 주식의 두 얼굴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죠. 외국인이랑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고 삼성 M&A 기대감 때문에 기술이랑 뉴스 점수는 거의 만점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재무 점수를 보세요. EPS가 무려 4,000배. 이건 사실상 낙제점이죠. 바로 이게 지금 모멘텀 투자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재무적으로는 정말 비싸다는 아주 명백한 리스크가 있어요. 하지만 시장을 압도하는 이 강력한 모멘텀이 그 위험을 덮고도 남는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 결론, 매수 확대입니다. 과감한 베팅인 셈이죠. 자, 그럼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2차 전지입니다. 업계의 거인이죠. 에코프로를 통해서 과연 회복의 신호가 보이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코프로에 대한 시장의 시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조심스러운 낙관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바닥은 찍고 올라가는 것 같은데 하는 회복의 신호탄은 분명히 쏘아 올려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 실적으로 숫자로 증명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의미죠. 스코어 카드를 보면 그 이유가 더 명확해져요. 차트상으로는 단계 골든 플러스도 나오고 기술적인 신호는 꽤 긍정적입니다. 또 2026년에 나올 신차들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하고요. 그런데 아직 이익 성장이 딱 멈춰있는 상태라 재무 점수가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저희 결론도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의 기대감이 실제 돈 버는 능력, 즉 재무 지표로 증명될 때까지는요.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지금은 보유하면서 시장을 좀 더 지켜보는 관망 전략이 더 유효해 보입니다. 세 번째 테마는 정말 옥석 가르기가 중요한 제약 바이오 분야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이중항체 플랫폼 기술로 주목받는 ABL 바이오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이 문장이 바이오 투자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바로 높은 기대감과 그에 못지않은 높은 변동성이라는 양날의 검이죠. 결국에는 임상 결과 발표 같은 아주 결정적인 한 방이 모든 걸 좌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스코어 카드를 보면 기대와 현실 사이의 거리가 좀 보이죠? 이 회사가 가진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뉴스 점수는 꽤 높아요. 하지만 주가는 아직 박스권에 갇혀 있고 또 R&D 비용이 계속 들어가다 보니 재무적으로는 좀 불안정한 그런 현실이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네, 예상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결론은 더 명확한 신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는 겁니다. 에코프로와 마찬가지로 이 종목 역시 지금 당장 움직이기보다는 포트폴리오에 넣어두고 지켜봐야 할 주식으로 분류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테마, 반도체입니다. 여기서는 앞서 본 종목들과는 아주 다른 투자 포인트를 가진 회사,
원익 IPS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봤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거든요. 거기는 펀더멘탈보다 모멘텀이었잖아요. 여기서는 단기적인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아도 이걸 이겨낼 강력한 펀더멘탈, 바로 미래 실적이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역발상 투자의 묘미죠. 스코어 카드를 보세요. 지금 당장은 미국 관세 문제 같은 단기적인 이슈 때문에 투자 심리가 위축돼서 기술 점수나 뉴스 점수가 썩 좋지 않아요. 하지만 재무 점수를 보세요. 2026년을 내다보는 압도적인 실적 전망이 이런 단기적인 잡음들을 모두 잠재워버린 만큼 강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뮬레이터는 오히려 지금처럼 주가가 약할 때 사 모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악재를 겪고 있는 펀더멘털이 아주 튼튼한 우량 기업에 대한 가장 클래식한 투자 전략이죠. 자, 이렇게 4가지 핵심 주식을 모두 샅샅이 훑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이 분석을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투자할 거냐? 이걸 실행 가능한 단기 투자 계획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걸 딱 일주일짜리 단기 전략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진입 시점입니다. 급등할 때 따라가지 마시고 장 시작할 때나 살짝 조정받을 때 분할로 들어가는 겁니다. 둘째, 수익 목표. 욕심내지 말고 5에서 7% 정도의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목표에 도달하면 과감하게 이익을 챙기세요. 셋째, 손절매. 이건 철칙입니다. 매수가에서 3에서 5% 빠지면 무조건 자르는 겁니다. 예외는 없어요. 마지막으로 비중 조절.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마시고 종목당 10에서 20%로 나누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전략도 리스크 관리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4가지 원칙. 첫째, 오늘 본 4종목은 섹터가 다 다르니까 자연스럽게 분산 투자가 됩니다. 둘째, 아까 말씀드린 손절 원칙, 반드시 기계적으로 지키세요. 셋째, 시장은 계속 변하니까 뉴스나 경제 데이터는 꾸준히 확인하셔야 하고요. 넷째,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응할 현금은 항상 남겨두셔야 합니다. 이 4가지 절대 잊지 마세요. 자, 오늘 분석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우리는 오늘 아주 다른 이유로 2개의 매수 확대 의견을 받습니다. 하나는 숫자를 압도하는 강력한 모멘텀이었고, 다른 하나는 단기 노이즈를 이겨내는 명확한 실적이었죠.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결국 당신이 어떤 투자자인지 스스로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겁니다.